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원장님도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네.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책 낸 것 때문에 네. 여기저기 책 소개하는 경제인들 나오는 그 유튜브 채널 여기저기 출연하느라고 바쁩니다. 여름에 뵀었는데 벌써 하. 니트를 입고 만났네요. 그러네요, 예. 네. 예. 저는 뭐 행사 진행도 하고 방송 촬영도 하고 하면서 바쁘게 지내는데 원장님도 바쁘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바쁩니다. 예. 요즘은 지난번처럼 그 재미있는 방송 출연하는 건 없나요? 전 하고 싶어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아니 거기 지난번 나왔던 거 막 연예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는 거. 네. 또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열려 네. 있답니다. 근데 그때 그거 봤는데 네. 보려다가 본 게 아니고요. 한 번 뜨니까 계속 맞아요, 관련된 게 맞아요. 계속 네. 뜨더라고요. 그 알고리즘을 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네. 계속 떠서 보게 됐는데 흑역사를. 뭔가 PD가 좀 나쁜 것 같아. 나는 절대 사기 전에는 뭐 네. 이런 거 그런 것도 맞아요. 같이 영향이 아니, 있었지 근데 않았을까요? 제가 그때랑 또 지금의 약간 가치관이 변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더 지금도 보수적이긴 한데 더 약간 그때는 폐쇄적이었어요. 폐쇄죠. 네. 지금은 보수죠. 네. 그때는 사귀기 전에는 나한테 다가오지도 말아라.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죠.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난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왜? 요새 MZ 세대들은 달라요. 저도 MZ 세대예요. 그 얘기는 네. 제가 20살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어령 교수 아시죠?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철학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연세대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1970년대 초반에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란 책을 수필집을 냈어요. 그 책에서 이제 나온 내용 중에 이제 인상 깊었던 게 네. 우리 때는 사랑을 하고 섹스를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섹스를 하고 사랑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가 자만추라고 하더라고요. 자고 만남 추구. 70년대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젊은 애들은 계속 회자되는 내용인가 봐요. 예, 그냥 반복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요즘 연애 프로그램이 가장 핫해요. 아 그래요? 나는 솔로, 뭐 환승연애, 그리고 뭐 되게 많던데요. 텔레비를 안 봐서요. 저도 근데 이렇게 기사나 짤 이런 걸로만 봤거든요. 강 아나운서님은 보셔야죠. 그리고 네, 흐름을 깨뜨리고 그쵸. 있어야지. 언제 저는, 어떤 네. 저희 미래의 남편감을 찾기 위해서. 카타르 승무원 출신 이준희 씨가 출연하는 주식 초보 탈출기 주식 톡톡을 하고 있었는데요. 강주연 아나운서께서도 과거에 이제 코인 투자도 해보셨고요. 네. 다시 또 공부를 다시 시작하신다 그래서 네. 강주연 아나운서의 자충우돌 주식 초보 탈출 과정을 좀 가감 없이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채널이 이게 조회수가 늘어나려면 네. 사실은 우리 강주연 아나운서께서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돼 이게. 제 이게 뭐- 백치미를 그렇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럴수록 사람들은 은근히 네. 예를 들면 주식 투자에서 막 손실을 엄청 봤어요. 막 이런 모습을 좋아하고 막 예? 그러면 이 조회수 상승을 위해 제가 잃어야 되나요? 아니요. 수익을 많이 낸 것도 조회수가 막 나요. 아, 그래요? 네, 그 경험담을 많이 얘기할수록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저도 촬영을 하면서 네. 제 경험담을 늘릴 수 있는 거는 직접 투자하는 방법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많이 투자를 더 열심히 공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또 주식 투자하려면 또 기업 분석도 또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네. 뭐 경제 지식도 쌓이고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네. 처음부터는 이제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좀 소액으로 소액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소액을 공격적으로. 소액을 공격적으로 해요. 겁 없이. 네, 그래서 네. 자꾸 피를 흘려봐야지. 큰 금액으로 하면 힘든데 작은 제가 금액으로. 지열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편이거든요. 작은 금액으로. 작은 금액. 소액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네. 하다 보면 네. 수익 날 때도 있고 손실 날 때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 그게 쌓여야지. 이게. 먼저 요즘 가장 크게 화두되고 있는 그 부동산 PF 사태 좀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원장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최근 이제 기준금리가 미국에서부터 막 급격히 올리면서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굉장히 급격히 네.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금리도 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인 채권 시장도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뭔가 이제 긴장되고 있고 얼어붙고 있는 과정 중에 강원도의 이제 레고랜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 유동화 기업 업무를 강원도에서 지급 보증을 했는데 네. 이제 이번에 그냥 기업 회생을 하게 절차를 거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부가 보증하는 게 가장 안전할 거고 두 번째로 거기 은행에서 지급 보증이나 또는 지자체에서 지급 보증하는 게 굉장히 안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자체에서 이걸 부도낸다고 하니까 그 외에 PF까지 바짝 긴장을 하고 그래서 연장을 안 해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걸 이해하려면 PF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KT에서 네. KT가 어떤 큰 부지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땅을 네. 갖고 있으면 노는 땅이 있으면 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전봇대를 막 잔뜩 쌓아놓고 그래서 전봇대를 꽂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게 다 지하되면서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남는 거야. 여기에 아파트를 지려고 하면 그걸 지려고 생각하는 이 KT는 시행사가 되는 거예요. 시행사. 네. 시행사가 돼서 이걸 짓고 싶다 그러면 건설회사하고 이제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건설회사는 시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가 시공사를 만나서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거기에 중간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회사 그냥 네. 그 아파트를 건설을 해서 분양까지 책임질 임시회사를 만드는 거야. 과거에는 2000년 이전에는 우리 아버님 세대에 네. 아파트 청약 받고 분양 받으려면 중간에 중도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내고 나눠서 내고 그랬어요. 입주할 때 돈을 다 내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그 중간에 건설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그 시공사, 건설회사가 지급 보증을 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 건설비를. 네. 건설하는 기간이 보통 2, 3년씩 걸리니까 네. 당연히 그 인건비도 나갈 거고 막 자재도 들어가고 막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게 PF예요. 그게 부동산 네. 프로젝트 파이낸셜의 PF인데 지금 대부분의 건설은 다 PF를 갖고 있어. 그 규모가 좀 작은 거는 저축은행에서 네네. 예를 들면 중소도시나 뭐 구 같은데 이제 그 오피스텔 몇 개 짓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사이즈가 좀 볼륨이 작은 거는 네. 저축은행 같은 데서 PF로 돈을 내고 그다음에 큰 대단지 같은 경우 은행이 끼고 이제 하는 건데 그게 PF인데 이게 어떤 식의 벌어지겠냐면 그 PF 발행을 했어. 은행에서 PF를 돈을 주고 채권을 돈을 빌려준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은행은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채권을 담보로 돈을 또 빌려도 다른 데 돈을 또 빌려줘. 은행은 원래 그렇게 해요. 네네. 그럼 다른 데 또 빌려주면 또 채권이 또 생기죠. 그 빌려주면 이제 그 이자로 그러면 그 그래서 이자를 받는 거고 이자 수입이고 그럼 이 돈을 또 네. 빌려줘도 또 채권을 가지고 또 담보로 또 다른 데 또 돈을 빌려주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이제 이게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줄줄이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한 곳에서 연장을 안 해주면 네. 연달아 터지는 그런 리스크가 커지는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게 이 구조적인 문제가 막 부각되고 있어요. 일단 기준금리가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연장을 안 해주는 것도 생겼고요. 네. 지금 한국전력 것도 연장을 안 해준다는 말이 있었고 연장을 해주는데 지금 금리를 2배로 올리는 과거의 PF 대출 금리는 4.5%인데 9%를 달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이제 50조를 들여서 틀어 막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이대로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고요. 네네. 아니면 생각보다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주식하고 관련되면 큰 규모 면에서는 이제 저축 상장된 상상인 저축은행 이런 것처럼 네. 상장된 저축은행도 있을 거고 네. 은행도 관련이 있을 거고 건설회사도 관련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증권회사도 PF 관여를 하거든요. 이런 업종들은 한동안 네. 좀 투자를 좀 피해야 돼요. 네네. 여기 지금 뭐 그쵸. 하락하고 있으니까 네. 리스크를 안고 있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그 부분은 투자를 좀 피해야 되는 업종에 속합니다. 한동안은 좀 힘들겠네요. 예, 생각보다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발생하는 거여서 사이즈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